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장소를 물색을 해야죠. 장소를 물색할 건데 내가 1인 샵을 할 거다, 아니면은 직원 1명 두고 할 거다, 아니면은 나는 일단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직원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그래도 쓸 거다, 직원 3명 이상 채용을 할 거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 이제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는 인원의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염색방을 할 거다, 아니면은 일반 미용실을 할 거다, 아니면은 남성 전용 이발소를 할 거다. 그러면은 장소를 물색할 때 내가 주로 어떤 타겟층을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염색방은 주 타겟층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장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년층이라고 하면은 한 50대 정도로 할게요. 50대 근처 내외를 타겟층으로 하는 거고, 일반 미용실은 사실 이 타겟층이 별로 없어요. 남성 전용 블루클럽 같은 데는 우리가 남녀노소에서 남노소 할 것 없이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거라서 내가 타겟층으로 하는 연령대, 그 다음에 내가 타겟층으로 하는 성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동네마다 여기는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노년층이 쉬러 들어온 것이고, 아니면은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30대에서 50대가 주로 밀집된 구역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가지고 장소 물색이 들어가겠죠. 타겟층에 따라서는 장소가 결정되고, 일하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는 평수가 결정됩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이 장소 물색에서 투자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들어갈 때 여기가 신혼부부가 많은 동네인지, 노년층이 많은 동네인지, 중년층, 장년층이 많은 동네인지, 청년층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인지,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샵 같은 경우는 10평 내외로 진행하시는 게 본인이 관리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직원 1명을 두고 하겠다, 나 플러스 직원 1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는 평에서 15평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직원 3명 이상을 채용하겠다, 나는 직원 3명 이상 채용 플러스 나,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20평 플러스, 여기서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갈 때마다 작업 공간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평에서 40평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뭘 알아봐야 되냐, 1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뭘 따져보면 되시냐면 1층은 따로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급작스럽게 손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어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 더 이렇게 비쌀 수가 있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2층은 내가 따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손님이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작스러운 손님들이라고 하는 건 미리 내가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고 찾아가는 손님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길을 지나가다가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미용실 한가해 보이네, 들어가서 머리 좀 자를까 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유발되는 손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 마케팅을 진행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값에는 본인의 노력도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2층은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보증금이 조금 더 1층에 비해서 2배 정도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시설들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시설비, 권리금을 주고 기존의 미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청소만 하고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기존의 미용실 자리가 아니고 새로 생긴 상가에다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간다. 인테리어 플러스 미용기기 들여오는 게 이게 두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 순서인데, 광주는 한 개 업체가 인테리어랑 미용기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개업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2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인테리어나 미용기기를 동시에 들어옵니다. 인테리어랑 미용기기랑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평당 150만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당 150만원이면은 우리가 10평 1인샵 기준으로 10평이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명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테리어랑 미용기기랑 같이 들여오는 가격이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미용기기는 새 미용기기가 들여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새 거 같은 중고가 들어오면은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있고, 내가 그냥 새 걸로 하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평균 160만원이나 170만원, 미용기기가 중고냐 새 거 들어오냐에 따라서 150만원이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맥시멈 170에서 뭐 180 정도 들어가냐, 이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이랑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가세를 별도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샵이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증금이 보통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어디까지나 광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40에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고, 평균은 5, 60만원이 가장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장소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했어. 그 다음에 미용 기기들, 의자라든지 세팅기라든지 디지털기, 샴푸대.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초동 물량을 받아야 돼요. 초동 물량을 받는데, 일반적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 초동 물량을 어떻게 맞추냐, 이제 공급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어떤 걸 소비할지 모르니까 A부터 B까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마약은 그냥 본인이 자주 쓰는 거, 일반 펌, 중화제 당연히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열펌 약 있어야 될 거고, 열펌 중화제 따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직펌약, 직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파마약이 한번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마약은 세팅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이 제품만 사용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염색약을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색할 때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은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B라는 사람은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기를 원해요. C라는 사람은 탈색을 하기를 원합니다. D라는 사람은 초코 브라운, E라는 사람은 애쉬 브라운, F라는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 레드 바이올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염색약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느낌이나 톤, 특히나 요새는 퍼스널 컬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눠집니다. 밝기의 기준을 해가지고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반사빛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염색약을 세팅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염색은 우리가 밝기로 먼저 한번 나눌 수가 있잖아요. 밝기에 따라서 레벨이 존재합니다. 가장 어두움 1레벨, 가장 밝음 12레벨, 탈색은 13레벨 이상이 전부 탈색에 속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밝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1레벨에서 12레벨까지 밝기별로 나눠지고, 색감별로 나눴을 때 붉은빛, 그 다음에 노란빛, 초록빛, 파란빛, 그 다음에 보라빛, 그 다음에 애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라색이나 남색의 혼합을 애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쉬 계열. 자, 이렇게 색감으로만 나눴을 때 6개, 레벨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12개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6에다가 12를 곱하면 우리 72가지가 나오잖아. 우리가 간단하게만 나눠봤을 때 70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가 돼. 근데 이거를 다 들여다 놓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70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염색약을 11레벨 붉은빛 염색을 하고 싶어요 라고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했을 때 모든 염색약을 비치해 놓는 게 아니라 10레벨 염색약 반틈, 그 다음에 12레벨 염색약 5,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5대5로 섞으면 11레벨이 맞춰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약을 세팅을 할 때 6레벨, 7레벨, 8레벨, 9레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 8, 10, 12 이런 식으로 2단계씩 건너뛰거나 3단계씩 건너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편할 대로 세팅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72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0가지나 30가지 정도만 초동 물량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염색약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가격을 봤는데, 하나당 가격이 들어올 때 가격이 8,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미용실로 들어와요. 한 개가 이제 만원씩이라고 잡아봐. 평균 가격 30가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만원어치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 기장 보면은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남자치고는 살짝 길잖아요. 이 정도 기장에다 염색을 할 때는 한 통이 거의 다 들어가. 염색약이 한 통에 80g 들어있는데 이 정도에는 거의 한 60g에서 70g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통이 다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성분들 오면은 또 이렇게 전체 염색하고 하면 하나만 쓸 거야? 그리고 물건을 매일매일 갖다 달라고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량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염색 손님 한 명씩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염색약당 우리가 그래도 3개에서 5개 정도는 받아놔야 되잖아. 30가지 종류의 염색약을 3개씩 초동 물량으로 받겠다. 이것만 해도 한 100만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가지라고 잡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여서 받은 게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30개 종류를 각 5개씩 받으면 150만원. 근데 이거를 이제 10개씩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300만원으로 가격이 훌쩍 올라가죠. 자, 근데 이 초동 물량을 넣어주는 곳이 어디냐? 일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재료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뭐 재료상들이 뻐꾸기 재료상이 있고 미용관 재료상이
조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오픈을 하는데 이거랑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얼마에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예를 들어 500만 원에 넣어줄게요. 여기는 480만 원에 넣어줄게요. 여기는 510만 원에 넣어줄게요 하면은 내가 이제 480만 원에 넣어준다고 하는 데다가 이제 주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500만 원에 맞춰줄 수 있는데 내가 세팅 기계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 이렇게 하면 이제 5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택의 분야예요. 자, 초동 물량을 이렇게 받아요. 초동 물량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일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디테일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실의 창업 순서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번 장소 물색, 2번 인테리어 플러스 기기 설비, 그 다음에 3번이 초동 물량 받기. 이렇게 받고 이제 디테일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가오픈 후에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혼자 연습하면서 궁금한 것, 이해 안 되는 것, 참여한 사람들과의 시험, 꿀팁 공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소통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